네, 이달 대규모 한미 연합 연습을 앞두고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한반도 3월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규정하며 한미일 협력 체제를 강조했는데요.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윤 대통령이 오늘 3.1절 기념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본을 향해서 협력 파트너라고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이전과는 네. 조금 더 나아간 유화 메시지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대통령의 이번 3.1절 경축사는 굉장히 좀 짧았습니다. 예. 짧았고 전체적으로 일본과의 앞으로 협력, 한미일 협력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예. 과거의 대통령들의 그 3.1절 기념사 경축사를 보면 대체로 일본에 대한 비판 또 그 과정에서 한국이 미래는 건설적으로 같이 하지만 그러나 일본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이게 좀 강했는데 예. 이번 경축사는 상당히 좀 미래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앞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북한에 대한 언급을 좀 잠시 보자면 네. 북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의 어떤 협력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북한에 대한 언급이 2차례 정도 언급된 게 다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건 예전 3.1절 기념사에서 대통령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담대한 구상도 이야기를 하셨던 것 네. 같고 예. 전체적으로 북핵 또는 북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거의 빠져 있습니다. 물론 3.1절 경축사의 대통령의 그 과거에부터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북한 문제는 주로 8.15 경축사, 통일 문제나 북한 문제는 예. 광복절 경축사에 많이 담기고 3.1절 그 경축사는 대체로 한일 관계 또는 일본 문제에 집중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특별하게 이번 경축사가 북한 문제, 북핵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해서 특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렇지만 이제 작년에 비해서 보면은 북한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거의 언급이 없었다. 예. 또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미일 공조, 협조 이 부분을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한 이것이 이제 상당히 도드라진 이번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3.1절마저도 북한 측에서도 대일 메시지가 나왔는데 네. 보면 무장한 원수들과 오직 무장으로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네. 국방력 강화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강조를 한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북한은 그 전에 3.1절에 북한이 발표했던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게 이번에도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도 일본과의 각을 세우는 것을 보다 좀 두드러지게 이번에 또 예.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현재 정세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일본에 대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부정적 인식이 작년 올해 더 심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이것이 3.1절의 북한의 표현으로 나왔다. 그래서 원수에 대한 것은 그 강력하게 북한이 강력하게 대응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은 이전에 비해서 보면 좀 더 강경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우리나라와 미국도 이달 중순부터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예년보다 더 큰 규모로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될 것 같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3월 중순 이후일 것 같은데요. 예. 한 11일 정도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인데 이건 이제 원래 하던 겁니다. 예. 하던 거고 이제 자유의 방패라고 우리가 이름을 예. 붙이고 있는데요. 야외 기동 훈련이고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이제 지금 2대가 비원비 전략 폭격기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게 예. 저런 전략 무기가 이번에 한미 군사훈련 연합훈련에 이제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그 한미 훈련과 관련된 일정들이 쭉 나옵니다. 2월 달부터 3월 달에 집중돼 있습니다. 네. 3월 중순에 자유의 방패 훈련 있고 3월 말에 이제 미국의 핵 항모 니미츠호일 것 같은데요. 부산항 입항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2월 달은 그나마 어쨌든 넘어왔는데 3월 달에 이 자유의 방패 훈련 때 미국의 전략 무기가 한반도에 전개되거나 이럴 경우에 북한이 거기에 대한 반발의 형태로
단거리, 중거리 또는 ICBM 미사일 발사와 같은 이런 도발을 집중적으로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게 예. 보면 3월이 굉장히 우리에게 조심스럽고 3월에 뭔가 그 남북 간에 또는 북미 간에 여러 군사적인 그런 상호 간의 시위, 특히 네. 북한이 먼저 도발을 하고 한국과 미국이 거기에 대응하는 이런 형식의 반복적인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유의 방패 훈련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북침 전쟁 연습이다 이렇게 또 규정하기도 했었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더욱더 그 이번 훈련에 대해서 주목을 할 텐데 네. 이런 과정에서 지금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스프링필드도 들어왔단 말이죠. 이 부분도 북한에 실질적으로 압박이 되겠습니까? 미국의 핵 잠수함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예. 왜 부담스럽냐면요. 이 핵 추진 잠수함 스프링필드 같은 경우는 6,000톤급인데 예. 여기에서 순항 미사일 발사가 가능합니다. 한 3,100km 정도 날아가는 예. 아마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정도가 발사가 가능한데 예. 동해상에서 수중에서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LBM이라고 그래갖고 잠수함 예. 발사 탄도 미사일인데요. 요게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체로 이제 항공모함이 전개된달지 또는 전략폭격기가 전개된달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북측에서 다 그것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탐지가 아주 원활하게 될 수 있고 예. 전략폭격기에 대한 탐지도 스텔스 기능이 있는 전략폭격기가 아니고서야 탐지가 가능한데 이 잠수함은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예. 또 핵 추진 잠수함은 수중에서 그 전개되는 기간이 산술적으로 보면 몇 개월도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물 위로 나오지 않고도. 예. 연료만 추진이 된다면은 그냥 그렇죠. 계속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한 10일에서 한 20일 정도 되면 물 위로 부상을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공기를 다시 주입해야 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몇 달도 물 속에서 계속 기동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나 또는 저 괌에서 핵 추진 잠수함이 전개가 된다. 그렇다면 이제 그 전개가 돼서 한반도까지 오는 그때 한 번도 물 위로 부상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가장 두려운 무기 체계 중에 하나가 이 잠수함, 예. 특히 핵 추진 잠수함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핵 추진 잠수함도 말씀을 하셨고 이어서 항공모함도 언급을 하셨는데 네. 이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 어느 정도 수위의 또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예. 이제 이번 자유의 방패 훈련 같은 경우는 원래 하던 겁니다. 네. 매달 2월 말 정도에서 3월 달까지 하던 과거로 치면 이제 팀 스피릿 훈련이라고 그래갖고 1970년대부터 있던 그 훈련들이 이렇게 이름이 바뀌고 훈련의 규모가 바뀌고 네. 훈련의 대상이 바뀐 예. 이 훈련이 이 자유의 방패 훈련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례 훈련인데 북한은 이걸 연례 훈련이라고 그 비공식적으로는 그것을 이해하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북침 연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핵 추진 잠수함이랄지 또는 항공모함의 전개랄지 이런 것들이 북한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예. 네. 특히 동해상의 이 전략 무기들이 한꺼번에 등장한달지 예를 들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니미츠호가 동해상에 전개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프링필드 핵 추진 잠수함이 예. 동시에 전개돼 있거나 예. 또 그 과정에서 똑같은 시기에 비원비 전략 폭격기 같은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공중에 전개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북한에서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발의 형태로 아마 북한이 또 다른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위는 과거에도 어떻게 그렇고. 보십니까? 그 수위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최대치는 핵실험, 그러니까 전술핵 실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 최소치는 아마 이제 단거리 미사일 발사 수준일 거라고 보는데 이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는 이제 미국과 한국의 행동에 대한 북한의 반발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 미국과 한국의 행동이 어느 정도 수위까지 가느냐를 보고 아마 북한이 반발을 하는 그런 형태를 띌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수위를 지금 정확하게 어떤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이 자유의 방패 훈련 과정에서 전략자산 전개가 실제 전개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북한의 반발의 강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 27일 날 언론 인터뷰에서 네. 북한 7차 핵실험 쇼잉 아니다. 이거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쪽에 이제 무게를 뒀는데 네. 뭐 시기 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런 뭐 이렇게 7차 핵실험 강행할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는 뭐 이건 역시 북한 입장에서는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카드를 쓴 뒤에는 효용성이랄지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는 것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카드를 계속 쥐고 있는 경우가 북한으로서는 더 미국과 한국을 압박한다, 국제사를 압박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열려 있다. 그러니까 핵실험의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 것이고 예. 북한은 이제 준비는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타이밍을 볼 겁니다. 그 타이밍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 타이밍에 그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고 예. 또 한미 군사훈련의 강도도 변수가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보면 현재로서는 7차 실험을 한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은 늘 북한이 그 키를 쥐고 있다라고 북한은 보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문제는 핵실험까지 가는 것이 북한에 주는 후폭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주판을 튕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가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ICBM 고각 발사랄지 이런 것들은 중국과 러시아를 그렇게 부담을 덜 주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핵실험이 실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부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보면 북한도 핵실험 카드는 계속 만지작거리는 수준에서 당분간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 자,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대외적으로는 이런 긴장감을 높이면서 네. 내부적으로는 민생과 경제를 또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런 행보에 딸 김주혜의 모습이 또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딸을 자주 데리고 나오는 모습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 딸을 데리고 나오는 모습을 두 가지로 저는 봅니다. 하나는 김주혜의 등장은 북한에 쏠리는 또 김정은 위원장에 쏠리는 아주 부정적인 호전적인 이런 이미지를 상당 부분 상쇄시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언론, 한국 언론의 북한에 대한 모든 관심의 지금 초점은 김정은 위원장의 도발이 아니고 김주혜의 등장입니다. 지금. 네. 예.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성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주혜의 등장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에 쏠리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쇄시키는 그런 효과를 분명히 주고 있는 것이고 예. 또 김주혜 등장이 앞으로 혁명 4세대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백두혈통 4세대까지도 후계 구도가 간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그게 스며들게 하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도 이제 북한이 김정은 시대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자식 세대까지 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김주혜가 지금 후계자냐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김주혜의 등장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뭐 이미지를 상쇄시키는 측면은 있겠습니다만 네. 그 북한 내부에서는 우리 자식들은 지금 광대가 나올 정도로 못 먹고 있는데 네네. 김주혜는 포동포동 뭐 얼굴도 좋아 보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반발 여론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은 자유아시아 방송 같은 데서 예. 이야기를 한 거고 이거 아마 북한 소식통 뭐 이렇게 아마 이야기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팩트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김주혜의 체형이랄지 또는 옷차림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 일반 주민들 특히 같은 또래의 어린애들의 그 모습과 보면 이제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부분들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그것이 구체적인 그 전반적인 여론이라고 보기엔 조금 그렇죠. 아직까지 취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한 요소들이 겉으로 분출되거나 이럴 가능성들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그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전원회의 보면 네. 농업이라는 이 단일 주제만 가지고 3일째 회의가 열렸거든요. 이것도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북한 내부에 어떤 식량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마 이제 오늘도 아마 회의가 열렸다고 지금, 하더라고요. 진행되고 있고 오늘 예. 끝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네. 예. 내일 조선중앙통신의 보도가 이제 주목이 됩니다.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거든요. 예. 자주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두 달 농업 만에 주제로도 열린 그렇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농업 부분만 갖고 열리는 이 전원회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었던 일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식량 사정이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식량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아마 내부적으로 농업 관련된 부분에서 개혁적인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부분에서 이제 그 농민들이 자신들이 좀 더 이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이번에 포함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농업 문제에 대한 북한의 상당한 지금 부담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단기, 중기, 장기 계획들이 아마 그 치열하게 지금 논쟁이 되고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어떻게 정리되느냐를 보면 북한이 그 개혁적인 조치랄지 농업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그 앞으로 그 방향을 잡고 있는지가 보일 겁니다. 아마 네.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북한의 내부 상황도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을 앞두고 있고 지금 한반도를 두고 한미일 북중러의 이 양상 이게 지금 그 네. 전선이 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 네. 있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한반도 정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이 대결 구도. 예. 이게 냉전 시대 때 보면 우리가 남방 삼각 동맹 그래서 한미일, 그다음에 북방 삼각 동맹 그래서 소련, 중국, 북한 이렇게 이제 구도를 놨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탈냉전이 되면서 이제 이게 흐트러졌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한반도 상황 자체가 굉장히 구조화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통일 문제까지 놓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현재 상황들을 타개할 수 있는 남북 관계를 타개할 수 있는 또 한반도의 정세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만드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습니다. 외부적 환경이 워낙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그렇고 또 러시아와 미국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은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운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보면 우리가 조그맣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우선은 이제 인도적인 것들 네. 남북 차원에서 보면 인도적인 부분에서의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예. 농업 문제, 식량 문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미국과 북한 관계 속에서도 뭔가 대화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는 그런 작업들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국제 정세가 워낙 복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영리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